벼락 같은 말. 지은이 정명섭. 출판사 생각의 서재. 1장. 사랑에 대하여. 시작조차 못한다면 만난 뒤에는 이별이 있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열반경. 부처의 말씀이다. 만해 한용운의 대표시 님의 침묵에 나오는 시구와 비슷하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만해는 1919년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이다. 승려이기도 한 그는 일평생을 일본에 굽히지 않은 강직한 사람이었다. 불교의 개혁과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런 만해의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 사랑은 왜인지 해피엔딩보다 배드엔딩이 더 많은 듯하다. 복잡하고 미묘한 두 감정이 빚어낸 탓일까? 16세기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결혼을 무려 8번이나 했다고 한다. 적어도 7번은 사랑에 실패했던 것이다. 그중 2번째 결혼이 가장 파란만장했다. 첫 번째 부인이던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기 위해 종교개혁까지 감행한 그는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앤 불린과 결혼을 한다. 하지만 앤 불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그녀의 감정이 틀어지자 불륜과 간통을 핑계 삼아 이혼하고 만다. 헨리 8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환을 없애려 그녀를 처형시켜버린다. 무엇이 한 남자를 이토록 극단적이게 했을까? 여러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랑의 실패, 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분노라는 감정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의 실패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원초적 공포감을 갖게 한다. 혹시 내가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요즘에는 데이트 코치나 픽업 아티스트라는 직업 아닌 직업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이나 어린아이가 3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바꿔 타는 것처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리라. 마치 메비우스의 띠와도 같은 부처의 말씀을 사랑에 적용해보자. 헤어짐을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라는 격려로 들리지 않는가? 모든 봉우리에는 휴식이 있다라는 괴테의 시구처럼 사랑은 지친 인생을 보듬어주는 휴식 같은 존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찾아 나서보자. 망상이 망친다. 망상에 빠지지 말라. 무업선사. 무업선사가 입버릇처럼 했다는 이 말의 뜻은 앞니를 섣불리 예측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다. 무업선사는 어릴 적부터 천재성을 발휘했다고 한다. 경전 5줄을 단박에 외울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런 그가 젊은 시절 교만함에 빠져 살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이 말을 항상 입에 달고 다녔다. 무업선사는 자신의 모습처럼 열의와 재능이 있음에도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제자들에게 늘 이 얘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망상에 빠지지 말라. 불교에서는 무해경지, 곧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는 평온한 상태가 되려면 번뇌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번뇌를 108가지로 분류하기까지 한다. 우리는 왜 번뇌하는 걸까? 망상, 다시 말해
헛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저랑 만나면서 뭘 할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갈등은 대개 욕심 때문이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가 아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을 숨길 만큼 잘 훈련되어 있거나 노련하지 못하다. 내가 이걸 왜 해줘야 하지? 이걸 해주면 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속마음은 나의 어색한 연기력 때문에 금방 들통나기 마련이다. 마음속의 욕심, 즉 사랑 대신 망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망상이 사랑을 망친다. 사람의 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종잡을 수 없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경제활동이나 땀을 흘리는 만큼 근육이 커지고 살이 빠지는 운동과는 다르다. 돈이나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마음이다. 망상을 버리고 오로지 마음으로 대할 것. 있는 그대로.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운문선사. 운문선사가 제자들에게 물었다. 보름부터 오늘까지의 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오늘부터 보름까지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운문선사가 짧게 말했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하루를 잘 보내라는 덕담처럼 들리지만 선사가 전하고자 하는 뜻은 더 깊고 우아하다. 현재라는 관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시간은 우리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반성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물처럼 계속 흘러간다. 거대한 사건도 찰나에 내려진 작은 결정이나 생각에서 비롯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짧고 소소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 오랜 만남이 되고 결국 결혼으로까지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실패와 착오를 겪는다. 천생연분이라고 믿었지만 아픈 기억을 남긴 채 헤어지기도 한다. 1981년 7월 29일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결혼식을 거행했다. 결혼식의 또 다른 주인공은 현대판 신데렐라인 다이애나 스펜서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화려한 예식이 진행되고 그녀는 다이애나 스펜서에서 다이애나 윈저, 영국의 왕세자비가 되었다. 모든 여성이 꿈에도 그리던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찰스 왕세자가 카밀라 파커 볼스라는 여성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좌절한 다이애나 왕세자비 역시 다른 남성에게 눈길을 돌리고 결국 두 사람은 1996년 이혼하고 말았다. 찰스와 다이애나의 사랑이 비극으로 치달은 이유가 단지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의 과거 때문일까? 미래에 대한 기대 역시 사랑에는 독이 될 수 있다. 사랑이 힘겨운 것은 사랑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기대감이 어긋나고 무너지면 좌절하고 상처받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좋은 날이라고 되뇌어보자. 내가 왜 그 또는 그녀를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설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상쾌한 바람과 맑은 하늘을 보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이 변할 뿐이다.
매일매일 바뀌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랑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엘도라도나 무릉도원 같은 이상향 같은 존재로 남을 것이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비가 오지 않아도 꽃은 피어나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버드나무 가지는 저절로 흔들린다. 조주선사. 조주선사에게 제자가 물었다.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조주선사는 바람 부는 사찰의 뜰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꽃은 피어나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버드나무 가지는 저절로 흔들린다. 나무가 물을 머금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없다. 아무리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3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는 이치를 당나라 최고의 고승 조주선사가 달리 대답한다. 눈앞의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고승의 가르침 속에 꽃이 피고 지고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이유는 비와 바람이 아니라 꽃과 나뭇가지에 내재되어 있는 운명 혹은 힘 때문이다.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틀린 얘기지만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라니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30여 년을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녀가 사랑이라는 감정만 가지고 결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30대를 넘어 40대까지 요즘에는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서로 원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만큼 갈등이 생길 소지도 커졌다. 완벽한 결혼을 이뤄줄 배우자를 찾는다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근래 우리 사회의 높은 이혼율은 결혼 생활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때 사랑으로 뜨거웠던 마음은 식어버리고 폭풍우가 몰아친 것처럼 만신창이가 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있을까 싶다. 불굴의 의지로 감옥 탈출을 계속 시도하던 빠삐용조차 인생을 허비했다는 죄목 앞에서는 수긍하고 말았다.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랑에 실패하는 것도 모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사랑을 늘 어렵고 위험하다고 느낀다. 연애의 비법을 알려준다는 책을 읽고 전문가의 노하우에 귀를 기울이지만 장담하건대 그런 것들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한정적이지 않다. 조주선사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점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꽃피어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의 맛. 첫 잔은 달고 다음 잔은 쓰며 그 다음 잔은 떫다. 전다훈. 이름 모를 선생의 말이다. 그는 차의 여러 가지 맛을 인생의 희로애락에 비유한다. 아마 이 말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면서 차를 한 모금 마셨을 터이다. 차만 달고 쓸고 떫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도 첫 잔은 달고 다음 잔은 쓰고 취하면 떫은 맛이 느껴진다.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얘기가 인생사이듯 한 잔의 차 속에도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맛이 담겨 있다. 그러니 그 무엇 앞에서도 섣불리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혹은 상심하지 말라는 뜻이리라. 사랑은 한 잔의 차처럼 인생의 모든 감정들을 담고 있다. 사랑은 조용조용하던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고 감정적이던 사람을 차갑게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냉혈한의 가슴에 슬픔의 비수를 꽂기도 하고
순진무구하던 사람에게 세상의 쓴맛을 억지로 맛보게도 한다. 그래서 사랑이 힘들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변에서는 경험이 많이 쌓이면 혹은 운명의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위로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힘든 사람에게는 별다른 위안이 되지 못한다. 이 모든 사랑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름 모를 선승이 마신 석잔의 차는 아마 같은 차나무에서 자란 찻잎으로 만든 것일 터이다. 그럼에도 차의 맛이 각각 달랐던 이유는 그것을 마신 선승의 마음가짐과 그것을 마셨을 때의 감정이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현대인이 즐겨 마시는 커피도 마찬가지다. 커피의 맛은 바리스타가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마시는 사람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인간의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변하며 그 변화에 따라 세상도 달리 보이고 달리 받아들인다. 사랑은 그때그때 다른 감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안에는 설렘과 기대, 불안감, 미안함 같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총천연색 물감처럼 어우러진다. 같은 차와 커피를 마시면서도 다른 맛을 느끼는데 하물며 사랑 같은 변화무쌍한 감정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 않을까? 마음을 훔치려면 대낮의 도둑 설봉선사 설봉선사가 임재선사에게 한 말이다. 같은 승려를 어떻게 도둑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질투해서도 아니고 물건을 훔쳐서도 아니다. 임재선사가 번뇌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훔쳤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업보와 번뇌에 시달리는 중생들의 짐을 나눠줘야 하는 스님들의 일을 장난스럽게 빗댄 것이다. 남의 물건을 훔치려면 머리는 영리하고 손이 민첩하며 배짱도 두둑해야 한다.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도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할까? 마음을 잘 훔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눠야 하지만 섣부른 대화는 상대방에게 경계심만 일으킨다. 대화술에서 경청을 중요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화는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 쓰는 무기가 아니다. 사랑뿐 아니라 무릇 인간관계는 스포츠 경기처럼 승패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이 끝나고 악수를 할 만큼 깔끔하게 끝나지도 않는다. 좋은 말은 위트 넘친 표현이나 화려한 문구로 무장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담은 것이다. 말은 보금자리다. 좁고 위태로운지 넓고 안락한지는 오직 그 말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사랑을 그 안에 담는다고 생각해보자. 사랑은 불규칙하고 위태로우며 또한 쉽게 변한다. 사랑에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다. 증오부터 호기심, 죄책감부터 슬픔까지 여러 입자들이 담긴 사랑은 그래서 파악이나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런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보금자리가 넉넉하고 포근해야 한다. 그러니 사랑을 이겨내거나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기겠다는 생각으로는 마음을 훔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훔치기 위해서는 대낮의 도둑처럼 대담하고 뻔뻔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맑고 순수한 마음. 내 마음은 가을 하늘에 뜬 달처럼 밝고 깊고 푸른 연못은 깨끗해 보이는구나. 한산선사. 자연을 노래한 이 문장은 한산시라는 시집에 실려 있다. 저자인 한산선사에 대해서는 당나라 후기에 천태산에 살았던 선승이라는 것 외에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시구도 천태산의 풍광에 시인 자신의 마음을 빗대서 쓴 것으로 보인다. 내 마음이 불심이라면 달이나 연못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볼 수 있다. 불가에서는 마음이 본래 맑고 깨끗한 존재라고 말한다. 수행을 통해 번뇌를 버리기만 하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 욕심을 버려야만, 즉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사랑의 실체를 볼 수 있다.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정작 끝난 후에야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에 눈길을 줬기 때문이리라. 진정한 사랑이 순수하고 고결한 이유는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혈연이 아닌 관계 중 가장 강렬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한산선사가 가을 하늘의 달과 푸른 물에 비유했던 그 마음처럼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헌신하며 결국은 남은 생애를 함께할 것을 꿈꾼다. 이런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사랑은 손해와 이익을 구분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사랑을 싸움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설사 이긴다고 해도 이기는 것이 아니다. 흙탕물처럼 변해버린 마음밖에는 남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다.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자기 암시를 하면서 산다. 하지만 사랑은 강하게 밀고 나갈수록 멀어진다. 사랑을 이루는 감정들이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들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선승들의 마음과도 닿아 있다. 순수해야 하기 때문에 강할 수 없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마음을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억지로 돌파하려고 했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사랑을 찾으려면 욕심을 버리고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눈을 떠야 한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의 길이 보일 것이다. 사랑하기 좋은 계절.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이 밝네. 여름에는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네. 쓸데없는 생각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면 사람에게는 모두 좋은 시절이라네. 무문선사. 사람마다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계절이 있을 것이다. 대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겨울이 제일 싫다고, 더위를 타는 사람은 여름이 제일 싫다고 말한다.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이와 달리 무문선사는 사계절 모두 좋은 시절이라고 말한다. 단 조건이 있다. 쓸데없는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 몸으로 겪는 추위나 더위 같은 것보다 속에 품은 생각이 더 큰 장애물이라는 얘기다. 그 장애물을 없앤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시간은 언제든 좋다. 실제로 특정 계절을 싫어하는 이유가 심리적인 측면, 특히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때문일 때가 많다. 이 경우에 그 나쁜 기억을 극복함으로써 계절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언제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과거를 떠올리며 대답한다.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이 더더욱 그렇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옛사랑을 그리워한다. 현재보다는 과거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일종의 자기 암시다. 우리는 왜 눈앞의 행복을 제대로 보지 못할까?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의 삶이 지니는 무게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사랑이 시작되면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는지 깡그리 잊어버리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꼽는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원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사랑에 목말라 한다. 사랑하는데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랑하기에 좋은 특별한 계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내가 이 사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생기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렇게 자기 마음만 소중하게 여기다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미처 깨닫지 못한다. 그러다 그 사람이 떠나면 그 빈자리를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것이다. 어느 순간이나 좋은 시절이다. 하지만 그 좋은 시절은 좋은 마음을 먹어야만 올 수 있다. 그때가 바로 사랑하기 가장 좋은 계절일 것이다.